네, 안녕하세요. 강추세입니다. 오늘 3월 14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지금 5시고요.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4% 가깝게 3.9%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2.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1.6%로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 삼성전자는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격대가 높은 가격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5,000원에서 7만원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격도 그렇지만 실적 돌파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말 기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죠. 제가 계속 급락 투매 구간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영상에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하락한 내용은요, 코스닥 기준에서 한 4%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등락으로요. 근데 이 등락 폭이 급락 투매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락 투매 구간이라는 것은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함께 급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수급의 상황이 나와야 시장이 리셋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셋이 될 수 없는 수급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나옵니다. 아무리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해도 채권 쪽에서의 수급은 계속 살아있겠죠. 그렇다고 주식도 맹목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은요, 최근에 발생한 미증시와의 가격 차이를 맞추기 위한 맞추기 형태의 조정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연결돼서 급락 투배 구간으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 채권에 계속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채권에 계속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을 때는 시장이 저가를 이탈하면서 급락 구간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장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등락 폭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2차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도 에코프로를 제외한 전체 전 종목이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 판단으로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강한 추세를 유지했었던 종목 위주로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만약에 붕괴가 나오면 이격도가 있는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그냥 다 폭락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셋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채권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몰려든 것은 맞는데, 이건 붕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탄탄하게 살아있다는 것이니까요. 계속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이고, 종목에 집중하는 것은 대형주의 장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경기를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급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원인인 실리콘밸리 은행, 근데 그럼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내게 된 원인인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할게요. 강추세 채널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된 영상을 2개나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다른 관점의 시각을 담아놨습니다. 불확실한 건 연준의 액션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의 본질이 08년도 리먼 사태하고는 아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게 된 원인은 장기국채를 많이 보유해서입니다. 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점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국채에 손실을 발생시켰고, 나가야 할 돈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는 현금으로 전환시키는데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뱅크런이 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채 손실분과 손익을 메우기 위한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이렇게 소문이 빠르게 돌면서 2차 뱅크런이 발생했고, 이틀간 500억 불 가깝게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유동성이 아예 고갈된 거죠.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고, 정부와 연준을 이용한 지급보증 결정이 어저께 아침에 나왔습니다. BTFP 지원책의 이름인데, 중요한 점을 하나 짚으려고 그래요.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돈은요, 실리콘밸리 은행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책이 아니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호책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을 살리는 구제금융 쪽의 지원책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발표가 있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환경이 비슷한 은행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이 상황을 돌릴 수 있게 국채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채금리의 변화 말고도
연쇄된 충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의 긍정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개인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금리의 동결 구간이 줄어서 기업의 실적이 무너지는 기간이 짧아질 수. 오늘은 어제 하락하지 않은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미국 은행 파산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급락 구간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은행을 살린 게 아니에요. 은행은 주인이 바뀌겠죠. 이제 바뀌겠고, 이런 같은 류에 처한 모든 은행들의 주인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연준이 돈을 융통해 주는 겁니다. 경기 부양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